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는 인물. 누군가는 그를 세상을 구할 구세주라 부르고 누군가는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천재, 괴짜, 독재자, 미래를 사는 남자. 전기차로 내연기관 시대를 끝냈고 민간 우주선으로 화성 이주를 꿈꾸는 남자. 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의 삶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그의 실패는 죽음보다 처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왕따 소년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절망적인 실패와 논란, 그리고 그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어린 일론은 유난히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지독한 독서광이었고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비범했죠. 하지만 비범함은 때로 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소위 왕따였습니다. 한 번은 불량 학생들에게 밀쳐져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지금까지도 호흡 곤란을 겪으며 코 수술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혀 12살에 블래스타라는 게임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남아공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7살, 그는 캐나다로 떠납니다. 머스크는 당시 백인들만 징집한 징병제였던 남아공의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캐나다로 떠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연줄도 없었습니다. 보일러실 폐기물 청소, 농장 노동, 전기톱으로 통나무를 자르는 등 인력시장의 굳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박사과정 입학. 그런데 그는 입학 이틀 만에 자퇴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학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는 동생과 함께 지도와 온라인 정보 시스템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투. 돈이 없어 사무실 바닥에서 자고 근처 YMCA 체육관에서 샤워하며 버틴 결과 이 회사는 약 3억 달러에 매각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춥니다. 곧바로 그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X.com을 세웠고 이것이 훗날 우리가 아는 페이팔이 됩니다. 하지만 성공의 달콤함은 짧았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사회가 그를 CEO직에서 해고해버린 것이죠. 페이팔을 매각해 손에 쥔 돈은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천억 원.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그는 다시 도박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전기차와 우주 로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로켓은 국가나 하는 사업이고 전기차는 골프 카트나 만드는 기술이다. 2008년 머스크에게 죽음과도 같은 해가 찾아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1호는 3번 연속 발사에 실패하며 허공에서 폭발했습니다. 테슬라는 생산 차질로 파산 직전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첫 부인과의 이혼 소송까지 겹쳤습니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자산은 바닥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월세를 낼 정도였죠. 하지만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금을 탈탈 털어 4번째 발사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8일 전 세계가 숨을 죽인 가운데 팰컨 1호가 드디어 지구 궤도에 진입합니다. 기적 같은 성공이었습니다. 이 성공으로 나사와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며 그는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논란도 비례했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는 CEO입니다. 2018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단 한 줄을 올립니다.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려 한다. 자금은 확보됐다. 이 한 문장으로 테슬라 주가는 폭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그는 결국 한화로 562억이라는 벌금을 내고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CEO가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그러나 머스크에게 트위터는 홍보 수단이 아니라 즉흥적인 생각의 공간이었습니다. 2018년 태국 동굴에 갇힌 소년들. 머스크는 직접 소형 잠수정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현지 구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때 머스크는 한 구조대원을 향해 충격적인 말을 트윗합니다. 소화성에 작았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집니다. 결국 그는 명예훼손 소송까지 휘말립니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그의 이미지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전격 인수한 뒤 직원의 70%를 해고하는 무자비한 행보를 보였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테슬라 공장의 가혹한 노동 환경 또한 늘 비판의 대상입니다. 주당 100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그의 철학은 누군가에겐 영감이었지만 누군가에겐 지독한 착취로 느껴졌죠.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목표를 던지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면 당신을 문제로 만든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보통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이 지점에서 논란은 갈립니다. 비인간적인 착취인가? 위대한 성과를 위한 극단적 리더십인가? 2022년 그는 트위터를 인수합니다. 그의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인수 직후 벌어진 일들은 놀랍습니다. 대규모 해고, 인증 마크 유료화, 가짜 계정 폭증, 또한 반유대주의 게시물에 실제 진실을 말했다고 동조하는 답글을 달아 백악관과 주요 광고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한동안 애플과 디즈니, 워너브러더스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비롯해 빅테크 IBM 등이 X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파괴다. 하지만 머스크는 말합니다. 혼란은 변화의 비용이다. 또한 그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인간의 뇌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 프로젝트를 강행합니다. 이 모순적인 모습들 때문에 대중은 그를 불안한 천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뤄낸 결과물은 압도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로켓을 다시 쏘아 올리고 땅으로 똑바로 세워 착륙시키는 재활용 로켓을 현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1원칙 사고법을 통해 로켓 제작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버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어 전 지구적 탄소 배출 문제에 대안을 제시했고 스타링크를 통해 지구상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경제지 포브스지는 머스크의 자산 가치가 6,770억 달러, 한화로 995조로 역사상 6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건 머스크가 처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의 진정한 강점은 비난에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과 인류라는 종의 생존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향한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꿈에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광기가 오늘날 정체된 인류의 기술력을 수십 년 앞당겼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완벽한 위인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독설도 뱉으며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그가 없었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지루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누군가는 인류의 미래를 낙관해야 한다.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 덕분에 다음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말할 때 끝까지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통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CEO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확신의 언어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만의 언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좋아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느린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늘 그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남들이 비웃는 꿈을 끝까지 밀어붙여 현실로 만든 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화성은 어디인가요? 머스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도전에도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인물의 인생을 파헤쳐 볼까요?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